미국 연준이 올해 첫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이번 회의까지 4차례 연속으로 동결을 유지했습니다. LA 다운타운의 업소 3곳이 하룻밤 사이 잇따라 강도 피해를 입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 일대에 또 한 번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등 여러 지역에 홍수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한 운전자가 경찰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시속 120마일로 주행하다 결국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체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지정된 일부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 연준이 올해 첫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4차례 연속 동결인데요. 3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파월 의장은 물가가 잡힌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진 인하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첫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25에서 5.5%로 동결했습니다. 작년 9월과 11월, 12월에 이어 4차례 연속 동결입니다. 이번 금리 동결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결과로 시장의 관심은 연준이 언제부터 금리를 인하할지와 관련해 제롬 파월 의장의 입에 쏠렸습니다. 파월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2%로 낮아진다는 더 큰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기준금리를 낮추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 committee does not expect that it will be appropriate to reduce the target range until it has gained greater confidence that inflation is moving sustainably toward 2%. 또 경제가 견고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면서 물가 상승률이 둔화세를 나타내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언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현재의 금리 수준을 더 오래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면 그럴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We know that reducing policy restraint too soon or too much could result in a reversal of the progress we've seen on inflation and ultimately require even tighter policy to get inflation back to 2%. 파월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 제안은 없었다면서 연준이 지금 당장은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기 금리 인하 기대를 꺾는 연준의 발표 직후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연준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는 최대 2%포인트를 유지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찾는 LA 다운타운의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 인근 업소 3곳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행 수법은 새벽에 영업이 끝난 가게의 문을 부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이른바 스매시 앤 그랩 방식이었는데요. 하룻밤새 3곳이나 털리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두현 기자입니다. 현관문이 깨지자 검은색 복장을 한 남성들이 파손된 문 사이로 매장에 침입합니다. 이들은 알람이 울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산대 이곳저곳을 뒤지며 현금을 챙기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절도 행각은 지난 24일 새벽 5시쯤 강도범들이 한인이 운영하는 일식집의 문을 부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스매시 앤 그랩 사건이었습니다. 깨고 들어가가지고 일단 캐시 레지스터를 통째로 갖고 나가고요. 그리고 또 저희 체인지 박스를 이제 그냥 다 깨고 그 안에 있는 이제 체인지 같은 것도 더 가져가고, 예, 그리고 뒤에 가가지고 또 이제 돈 될 만한 거는 막 닥치는 대로 집어갔죠. 그냥. 강도범들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재 LA의 관광지로 알려져 있는 디즈니월의 인근 몰에 나와 있습니다. 강도범들이 이곳의 업소 3군데의 금품을 7분 만에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현재 용의자들의 구체적인 신원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00 block of West First Street. It was for an alarm burglary. It says request additional unit for 3 burglaries at location. No suspect information because suspects were gone. It's not finished. They're going to investigate it. 전국 소매 연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미 전역에서 가장 많은 소매 범죄가 발생한 대도시는 LA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하는 소매 범죄에 LA 당국이 지난해 8월 태스크포스를 창설했지만 주민들의 체감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10분 후에 도착했어요. 네, 그래서 경찰 여기 폴리스 스테이션이 바로 2블락 정도 떨어져 있는데도 경찰 대처가 좀 미흡했고. I feel, safe, but right now, I don't know what happened because I got my door broken like 3 times already. So last time is on Wednesday last week. They cracked the window. It's my shop about like 5 in the morning. 한편 배우 이병헌의 LA 저택도 지난 29일 강도 피해를 당했습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스매시 앤 그랩 사건이 LA에서 범죄 트렌드로 자리 잡기 전에 시 당국이 해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도현입니다. 오늘 밤부터 캘리포니아주에 또다시 폭풍이 강타해 이번 주 전 지역에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저녁부터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폭우를 동반한 폭풍이 강타하면서 내일 이른 아침부터는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를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0.75인치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당국은 이번 폭풍이 산을 비롯한 고지대에서 더 많은 양의 비를 내리게 하고 해안 지역에서는 천둥이나 번개가 동반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5번 고속도로와 산 가브리엘 산맥 등에 겨울 폭풍주의보가 발령됐으며 7,000피트 이상에서 최대 18인치의 눈이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rain starts to shift south and east across Southern California later this evening and into tonight through tomorrow. So the heaviest rain for Southern California is expected primarily tomorrow. 당국은 이번 폭우로 캘리포니아 일대에 도로 홍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내일 아침부터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고, 샌버나디노와 리버사이드 카운티 등 여러 지역에 홍수주의보와 강풍주의보 등이 발령된 상태입니다. 한편 이번 폭풍은 총 2번에 걸쳐 예보됐으며 첫 번째 폭풍이 오늘 저녁부터 시작된 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잠시 비가 잦아들었다가 일요일에 두 번째 폭풍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카운티 수십여 곳이 유해물질 관리 부실 혐의로 테슬라를 고소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LA와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샌호아킨 등 캘리포니아주 24개의 카운티가 테슬라가 주 전역 시설에서 유해 폐기물을 잘못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카운티들은 테슬라가 폐기물에 부적절한 라벨을 붙이고 위험물질을 수용할 수 없는 매립지에 물질을 보내는 등 불공정 사업과 위험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폐기물에는 테슬라 제조 공장에서 생산되거나 처리되는 페인트 재료와 브레이크 액체 그리고 사용된 배터리 또는 디젤 연료 등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 테슬라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위험 폐기물 관리법 위반 시 $7만 의 민사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과속 운전자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체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30분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적발된 흰색 렉서스 세단 차량이 순찰대 추격을 피해 시속 120마일로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405번 고속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하며 급격한 차선 변경을 하던 도중 통제력을 잃었고 결국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멈춰 섰습니다. 운전자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하마터면 도로를 달리던 다른 차량들과 부딪히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로 405번 고속도로의 남쪽 방향 카풀 차선이 폐쇄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일부 지정된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스캇 위너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지난 25일 일부 도로를 유흥구역으로 정하고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지정하는 SB 969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성인들이 식당이나 바에서 제공하는 술을 들고 길거리에서 마실 수 있는 특정 구역인 이른바 엔터테인먼트 존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위너 의원은 이번 법안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가 모여있는 거리에 활기를 불어넣어 경제 회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길거리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는 구역이 만들어질 경우 21살 미만의 청소년들이 술을 더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돼 주지사 서명까지 받는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후 시신의 일부를 소셜미디어에 올린 3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벅스카운티 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쯤 한 여성이 자신의 남편이 숨졌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주택의 화장실에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시신 중 머리 부분이 1층 침실에 놓여있던 주방 냄비 안에서 봉투에 담긴 채 발견됐고 2층 침실에서 피 묻은 고무장갑과 욕조에서는 큰 흉기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도주한 피해자의 아들 32살의 저스틴 몬을 용의자로 지목했고 저스틴은 저녁 9시 25분쯤 100마일 이상 떨어진 펜실베니아주 방위군 기지에서 총기를 소지한 채 적발돼 체포됐습니다. 앞서 저스틴은 살해된 아버지의 시신 일부를 들고 정부에 대해 비난하는 발언을 담은 14분가량의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가운데 자신을 민병대 지도자라고 칭하며 20년 동안 연방기관의 직원으로 근무한 아버지를 국가의 반역자라고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영상은 조회수 5,000회가량을 기록한 뒤 현재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한편 저스틴은 보석금 없이 수감됐으며 1급 살인과 시체 학대,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일리노이주의 한 도로에서 사소한 운전 시비가 살벌한 총격으로 이어져 4명이 총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리노이주 당국은 오늘 오전 10시쯤 시카고의 돌턴시 도로에서 교통 시비로 시작된 싸움이 총격전으로 번져 4명이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목격자에 따르면 여러 대의 승용차가 시내 도로를 급속도로 달려가면서 차량 한 대가 다른 차를 들이받았고 쫓아오던 차량의 운전자들도 차에서 내려서 말다툼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말다툼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2대의 차량에서 서로 총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된 4명은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전역의 증오범죄 10건 가운데 1건이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수사국 FBI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미 전역의 증오범죄가 11,640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학교에서 발생한 증오범죄는 1,336건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연방수사국 FBI는 2018년에서 2022년도 증오범죄 신고 건수를 분석한 자료에서 전체 신고 수는 60% 증가했지만 학교에서는 90%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학교에서는 인종 관련 증오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됐고 성소수자와 종교 관련 증오범죄도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FBI 보고서를 바탕으로 법 집행 당국과 교육계가 증오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A 지역에 한국 건설사가 총괄하는 2번째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한국 건설업체 반도건설은 LA 중심가에 주거, 상업시설 그리고 스크린 골프장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포함된 한국형 아파트 더 보라 3020 프로젝트의 공사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반도건설이 LA에서 직접 토지를 매입해 시행과 시공, 임대 관리까지 사업 전 과정을 총괄하는 2번째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반도건설 측은 LA는 월드컵과 올림픽 개최 수혜 지역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곳이라며 앞으로도 뉴욕을 포함해 미국의 주요 도시로 사업 영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러시아 군 수송기가 추락해 70명이 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산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에 의해 격추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혀서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낮은 고도로 날아가던 비행기 한 대.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곤두박질 친 뒤 이내 거대한 화염에 휩싸입니다. 지난달 24일 러시아 군 수송기 일류신 76이 우크라이나 인접 지역인 러시아 벨고로드에서 추락하는 모습입니다. 수송기 안에는 우크라이나 포로 65명과 러시아인 승무원 등 74명이 타고 있었는데 전원 사망했습니다. 이후 사고 책임을 놓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첨예한 진실 공방이 이어졌는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수송기는 미국산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에 의해 격추됐다고 발표했습니다. Что самолет сбит, это уже установлено точно, американской системой Patriot. Это уже экспертиза установила. 푸틴 대통령은 미사일은 우크라이나가 통제하는 영토에서 발사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국과 서방 측이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등 무기를 제공하면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용도로는 사용을 제한한 규정을 어긴 셈이 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격추 행위 자체가 범죄임에도 서방 언론이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며 국제 전문가의 조사도 촉구했습니다. 푸틴의 이번 발언으로 미국 러시아 간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포로 교환은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오늘 양국이 각각 195명의 포로를 교환했다고 밝혔고 우크라이나 정부도 포로를 포함한 207명의 국민이 돌아왔다고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자신도 경선의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며 지역구 출마 의지를 보였는데 원희룡 전 장관도 이 대표의 현재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32번 썼습니다. 민생경제, 남북관계, 저출생, 민주주의 등 4대 위기의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상명하복에 익숙한 검찰 정권으로 규정하고 자신에 대한 흉기 습격은 대통령이 국민을 편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 전쟁을 벌인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비 일체를 포함한 출생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안하고 남북 한라인 복원도 촉구했습니다. 총선 목표는 제1당, 최대 목표치는 151석이라며 당내 공천 잡음도 과거에 비해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공천관리위원회의 총선 후보 면접에 참여하며 경선의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당대표의 경우에는 전략 공천 받는 게 관례였는데 또 우리 당이 나름의 시스템과 당헌 당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뭐 정말 차별 없이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신청한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한 당 입장을 최종 확정할 방침인데 공천에 대한 개파 간 갈등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방문하는 방안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 험지로 꼽히는 경기도 수원을 찾아 철도 지하화, 메가시티 정책 등 공약을 내놨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을 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법인카드 의혹부터 해명하라고 공격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빨간색 택배기사 점퍼를 입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상자를 들고 차량에서 내립니다. 수원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부선 철로 위 육교. 지하로 들어가면 그냥 이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하화되면은 저희는 이제 소음에서 벗어나요. 한 위원장은 택배 상자를 주민들에게 전달하며 철도 지하화 추진을 총선 4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비공개 오찬에서 많은 얘기를 나눴다는 공약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리고 우리 윤석열 정부는 우리 반도체 사업을 이끄는 이런 역군들의
이 일을 지원하고 도울 준비가 돼 있습니다. 현역 의원 5명이 모두 민주당 소속인 수원에서 국민의힘은 영입인재 이수정 교수와 박문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을 내세워 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일부를 서울로 편입한다는 메가시티 정책과 경기도를 둘로 나누는 분도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며 수도권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일정 내내 민주당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도 깎아내렸습니다. 그 기자회견 못 봤는데요? 거기서 그분 법카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첫째, 법카 본인이 쓴 거 맞습니까? 이런 질문 안 받고 도망다니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총선 과제가 검찰 독재 청산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에는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것 같다고 비난하며 민주당의 86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은 시대정신이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 법원이 자금 조성 과정을 사실로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내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고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은 계속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작년 4월 검찰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두 현역 의원을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 자금을 조성한 정당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프랑스 체류 도중 급거 귀국한 송 전 대표는 정치 탄압이라며 장외 여론전을 펼쳤지만 끝내 구속 수감됐습니다. 검찰의 전격적인 공개 수사 착수 9달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당시 돈봉투 자금을 조성한 과정을 모두 인정하며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당 민주주의의 신뢰를 다시 훼손했다며 전당대회로 당선된 집권여당 대표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불법성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윤 의원은 당내 잔치인데다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캠프 운동원들에게 실비 성격의 돈을 주는 정당 관행이 있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구태를 막아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법원의 1차 판단 대상은 돈봉투 자금의 조성 과정까지만입니다. 검찰이 아직 돈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과 캠프 관계자들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어 이 부분은 재판에 넘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허종식, 이성만, 임종성 의원이 조사를 받았는데 총선을 앞두고 비공개 소환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 송영길 전 대표는 내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 모두 이번 판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지난해 여름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범인 조선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서울 신림동 번화가의 한 골목. 골목을 뛰어다니던 조선이 마주오던 젊은 남성에게 달려들더니 등 뒤로 숨긴 흉기를 꺼내 공격합니다. 비틀대다가 바로 또 다른 남성에게 다가가 몸싸움을 벌이며 흉기를 휘두릅니다. 게임 유튜버를 비난하는 글을 썼다가 모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조선은 돌연 번화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범행은 왜 저지른 겁니까? 너무 힘들어서 저질렀습니다. 범행 6개월여 만에 1심 법원은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범행으로 전 국민이 공포에 휩싸였고 모방 유사 범죄도 이어졌다고 질타하며 시민으로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없도록 영원히 격리해 사회 안전을 유지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은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며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심신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만 흉기를 미리 준비해 급소만 공격하는 등 사물을 분별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반성문에서 감형을 요구할 정도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불우한 성장기를 보냈고 자포자기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고 조선이 반사회적 성향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검사 결과에 따라 만약 출소할 경우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달라고 명령했습니다.
조선은 고개를 떨군 채 판결 선고 내용을 들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프랑스 농민 트랙터 시위대 일부가 자국 내 최대 규모의 농산물 시장까지 접근했습니다. 시장이 봉쇄되면 농산물 수급이 어려워지는 만큼 프랑스 정부는 시위대를 막기 위해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프랑스 동부 지역에서 출발한 농민 트랙터 시위대 일부가 파리 남부 외곽의 렁지스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시위대는 시장 입구를 막으려다 경찰에 제지됐고 이 과정에서 15명이 체포되기도 했는데요. 렁지스 시장은 프랑스 수도 파리의 식량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프랑스 당국은 장갑차까지 추가 투입하는 등 시장 봉쇄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렁지스 시장으로 연결되는 인근 고속도로에선 여전히 또 다른 농민 시위대가 경찰과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고요. 프랑스 정부는 유럽연합 EU 측에 농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농민 시위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자 EU는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은 유럽 각국에서 출발한 트랙터가 몰리는 등 농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두 사람이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죠. 미국 뉴욕 타임스 스퀘어의 한 이민자 보호소 근처에서 지난달 27일 발생한 사건입니다. 경찰관 2명이 모여있던 이민자들을 해산시키려 하다가 집단 폭행을 당한 건데요. 사건은 모두 9명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5명을 체포하고 나머지 4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체포된 이민자들은 10대부터 20대까지였는데 일부는 강도 등의 전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밤중 수많은 이들이 횃불을 든 채 거리를 행진합니다. 그러더니 배 모형 조형물 주위를 둘러싸고 횃불을 함께 던지기도 하는데요.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해마다 이맘때면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 축제 업헬리아의 풍경입니다. 1200여 년 전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이주한 바이킹들이 스코틀랜드 인근 셰틀랜드 섬에 도착한 것을 기념하는 건데요. 올해도 수백 명이 참가해 함께 축제를 즐겼습니다. 영상 속에서 이들은 담담히 자신의 해고 당한 과정을 설명하거나 눈물을 흘리면서 해고의 아픔을 공유하는데요. 공개한 일부 영상은 조회수가 100만 건을 넘어서고 댓글 수천 개가 달리는 등 많은 응원을 받고 있고요.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실패나 부정적인 경험마저도 SNS로 공유하려는 이른바 밀레니얼 및 Z세대의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고 분야를 연구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는 MZ세대가 해고뿐만 아니라 SNS에 공개 구직글까지 올리는 등 사생활과 직업적 영역의 경계가 무너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받기 위해 양동이를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인데요. 이곳에선 최근 부자 동네나 가난한 동네 할 것 없이 시민들이 물 부족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강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멕시코시티에서도 서부 지역의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고 하고요. 거리 곳곳에선 급수차 앞에 주민들이 오랜 시간 물을 얻으려고 줄을 서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한밤중 후드티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이들이 주유소에 딸린 편의점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이들이 다녀간 뒤 내부는 온통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는데요. 미국의 한 편의점입니다. 새벽 3시에 문이 잠긴 편의점에 강도들이 침입한 건데요. 현금 인출기를 통째로 훔쳐 달아나는데 불과 2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도로 위 교통사고가 아무리 갑작스럽게 일어난다고 해도 이런 상황은 누가 예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나란히 달리던 대형 트레일러에서 커다란 타이어가 퉁 하고 튕겨나와 운전자들을 위협했습니다. 지난달 25일 경남 창원의 한 도로입니다. 무거운 철제 화물을 싣고 달리는 대형 트레일러 보이시죠? 속도를 높여 지나가는 순간 트레일러 뒷바퀴 중 한 개가 차를 이탈하죠. 속도를 줄여 가까스로 충돌을 피해보는데 계속 굴러가는 타이어는 퉁퉁 튕기다가 결국 차선을 넘어가고요. 다른 차로를 달리던 운전자들 깜짝 놀라 속도를 줄입니다. 다행히 큰 사고 없이 타이어는 이리저리 굴러다니다 인도에 멈춰 서는데요. 보행자라도 있었으면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누리꾼들은 제대로 정비 안 한 대형 화물차를 도로에 끌고 나오는 건 다른 운전자들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건 타이어만은 아닙니다. 버스 안팎을 찍은 CCTV 영상인데요. 하얀 후드티를 뒤집어 쓴 남성이 버스에서 내리죠. 그리고 버스가 서서히 출발하는데 그 옆을 걸어가던 아까 그 남성, 무단횡단하려고 버스 앞을 그대로 가로지릅니다. 당연히 버스는 급제동했겠죠. 버스 안에 서 있던 승객 그대로 나뒹굴며 바닥에 쓰러집니다. 충격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그 짧은 보행 신호를 못 기다리고 정말 이래야 했을까요? 누리꾼들은 경찰이 단순히 버스기사 잘못으로 결론 짓지 말고 무단횡단으로 사고를 유발한 남성에게 꼭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언론사 뉴스 제목처럼 보이는 인터넷 링크를 대놓고 만들어주는 사이트가 운영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용은 없고 뉴스 제목만 달았다지만 속보 형식의 제목이 큰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근 가장 많은 사람을 낚은 뉴스 순위에 류현진 전격 하나 컴백, 프로야구 기아 김 전 감독 재선임 등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면서도 시선을 끄는 인터넷 기사 제목들인데요. 클릭해보면 본문 내용이 없는 가짜고요. 몇 명이 봤는지도 보여줍니다. 일명 가짜 뉴스 생성기로 만든 건데요. 과정은 간단합니다. 원하는 뉴스 제목과 속보, 단독 등을 골라 입력할 수 있고요. 뉴스 조회수가 1000명 이상 되면 상품권도 보내준다고 홍보합니다. 재미로 보고 넘기기엔 악용 가능성이 커 보이죠. 실제로 한 누리꾼은 광화문 광장에서 대형 폭발이 일어났다는 제목의 뉴스 링크를 받고 언론사 뉴스와 유사해 의심하기 어려웠다는 경험담을 정했고요. 심지어 가짜 뉴스 생성기 이용자가 자신이 만든 뉴스를 삭제하려면 별도로 돈을 내야 한다는데요. 하지만 현행법상 실질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규제에 한계가 있고요. 누리꾼들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 이슈는 물론 증권가에서도 가짜뉴스처럼 악용할 소지가 크다며 걱정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서로 몸을 부여잡고 바닥에 나뒹구는 사람들, 몰디브 공화국 국회의원들입니다. 여소야대 몰디브 국회에서 대통령이 새 장관 4명을 임명하는 걸 두고 여야 간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또 다른 의원은 의장석을 향해 시끄럽게 나팔을 불어대기도 하는데요. 이날 충돌로 일부 의원은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했고요. 누리꾼들은 정치는 말로 하는 거지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며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월 31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